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야외 마스크 착용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기준이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비율은 1.9명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우버 택시비가 3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우버 측은 물가 인상에 더해 운전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비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시 골프장 불법 예약 독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원관리국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검찰도 적용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법안 시행이 오는 2023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차량관리국 운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네, 한 달에 $1,000 정도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안. 오늘 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주민들은 이제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대규모 군중 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접종자들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The science shows if you are vaccinated, you can do so safely unmasked. CDC는 요양원이나 기숙사에 사는 사람도 백신을 맞고 난 뒤라면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하더라도 14일 동안 격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bottom line is clear. If you're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both outdoors as well as indoors.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런 새 지침을 환영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d especially on a hot day like today, it's kind of nice to breathe a little bit. 하지만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라도 종교시설, 박물관, 영화관 등 실내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기준도 다음 주쯤이면 다시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옐로우 단계가 기대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가 1.9명 수준입니다. 보대 전용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옐로우 등급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평균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을 10만 명당 2명 미만으로 규정한 옐로우 등급을 충족한 겁니다. LA 카운티는 이미 확진율이 1% 이하를 기록하는 등 옐로우 등급 기준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면 일주일 후에는 옐로우 등급에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이 옐로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경제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먼저 각종 실내 행사와 체육관 시설 이용 등은 정원의 50%로 확대됩니다. 바와 노래방 등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실내 주점도 정원의 25%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평균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옐로우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갱이 관련된 총격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남가주에서는 3건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령 기자입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경찰 헬기가 흰색 지프 차량을 추적합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운전 중 무차별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쫓는 겁니다.
용의자는 새벽 1시쯤 다운타운 LA 지역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 한 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25분쯤 뒤 용의자는 인근 커피숍 드라이브스루 줄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24세 남성 알렉시스 카바알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로 조수석에는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무차별 총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분쯤 뒤 다운타운 7가와 피게로아 길에서 빨간 신호대기 등에 정지한 우버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우버 운전자 역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올해 42살의 민지주 씨로 확인됐습니다. Male in his car was shot multiple times. That male unfortunately was pronounced dead at scene. About 15-20 minutes later, there was another male that was shot near the area 7th and Figueroa. 무차별 총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운타운 LA 지역에서 새벽 1시 45분쯤 시작된 추격전은 3시간 뒤쯤 경찰차가 용의자의 차량을 막고 타이어를 터뜨리고 나서야 플러튼 지역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의 가족까지 현장에 데려와 자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경찰에게까지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We have no idea what precipitated this. We will be going back to the suspect's home, talking to family members, trying to figure out what led to these acts of violence.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요즘 물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치 폭등 수준입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버 택시비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얼마 전 우버를 타고 LA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를 찾은 30대 정모 씨.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우버 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25 정도면 갈 수 있었던 우버 요금이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은 예전보다 많이 부담되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예전보다 한 1.5배에서 2.5,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부담이 되죠. 남가주 지역에서 우버 운전사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완화로 승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버 운전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버 측에서 회사 측에서 이걸 감당해 줄 수가 없으니까 손님한테 돈을 올린 거지.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그거 우버 지금 그래갖고 우버 그거 뼈 빠지게 해가지고 기본에 미치는 것만 하든지 안 하든지. 더구나 우버는 요금에 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버 운전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버 요금의 절반은 서비스 수수료와 운전사 보험료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4가 넘는 가솔린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도 우버 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한 달에 $1,000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오늘 주 하원 세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한 해에 필요한 $1,200억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하원 세입위원회는 주민기본소득법안 AB65를 통과시켰습니다. 스칼 위너와 에반 로우 주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18세 이상 주민 대부분에게 월 $1,00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각 카운티 기준 중간소득의 200% 미만을 벌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연간 소득이 $34,000의 2배, 즉 $68,000 이하인 경우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면 연간 최소 670억에서 1,29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 북가주 스탁튼시에서는 월 $500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 실시해 고용 개선과 빈곤 극복에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시가 운영하는 C형 골프장 모두 13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예약을 독점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국은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은 모두 13개. 하지만 9일 앞서 예약이 시작되는 새벽 6시부터 단 몇 분 사이에 모든 티타임 슬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주말 예약 티타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예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불법으로 예약을 독점하는 일부 브로커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리 선점해버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LA시뿐 아니라 카운티 운영 골프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시 공원관리국은 이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검찰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확보한 티타임을 한 사람당 많게는 $10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원관리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현재 시정부는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과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소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30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15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37%나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처분해 그에게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를 띄운 뒤에 정작 자신은 팔아버린 겁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에서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 1,100억 원대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순이익 약 4,900억 원 가운데 25%가 비트코인 거래 차익인 셈입니다. 지난 2월 비트코인 가격은 테슬라가 $15억, 우리 돈 1조 7천억 원어치를 샀다고 밝히면서 뛰어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자사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을 띄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테슬라가 뒤로는 비트코인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장부상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해도 뛰어난 환금성 때문에 괜찮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비트코인 보유 지분의 10%를 팔았을 뿐 자신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널뛰는 등 매우 위험한 투자임을 보여준 거란 지적입니다. 수요의 즉각적인 변화, 일부의 인사들의 언사에 따라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상의 위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상화폐는 가격 등락폭이 심한 위험이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개인의 신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 시행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연방국가안보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리얼 아이디 규정을 오는 2023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DMV가 제한적인 운영을 해온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에 이어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바로 중국 국적의 영화 감독인 클로이 자오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상 사실조차 막았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클로이 자오, 노매드랜드 축하합니다.
중국 국적의 클로이 자오 감독은 비백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여우주연상도 자오 감독의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윤여정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은 찾을 수 있지만 정작 자오 감독의 수상 뉴스는 검색이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인 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오 감독의 수상에 대한 질문에 1분 가까이 뜸을 들이더니 결국 답을 피했습니다. 자오 감독이 8년 전 한 영화 잡지와 인터뷰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던 자오 감독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거짓말이 도처에 널려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내 반발이 커졌고 자오 감독도 이를 의식한 듯 중국어를 섞어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re's one that I remember so dearly. It's called the three character classics. 人之初,性本善. 중국은 본토는 물론 홍콩에서까지 아카데미상 시상식 중계를 막았는데 일부 중국 네티즌은 숨을 쉴 수 없다. 중국에서 자오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매년 공개하는 주요 외교 활동 보고서, 외교청서라고 부릅니다. 올해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국제정세 분석과 자국의 외교 활동을 담아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 보고한 2021년판 외교청서입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유지됐지만 기존 억지 주장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지난 2018년 2차 아베 정권 때부터 줄곧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2015년 한일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스가 총리 집권 이후 처음 나온 외교청서에서도 아베 전 정권의 기조가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데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抗議は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いたしました.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견제를 한층 강화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언급하지 않아 중국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귀국 행렬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시로 임시 항공편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곽성은 기자입니다. 하루 30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도 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든 의료 시설이 풀입니다. 차에서 기다리면서 의사와 면담을 해서 위급하면 산소통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런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만여 명. 기업 주재원이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속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한국에 제가 보냈고 대부분 사람들도 가족과 애들은 한국에 보내고 혼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인도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지만 우리 국민이 귀국하기 위한 항공편 운항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교민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내고 귀국 교민에 대해선 별도의 시설 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원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당국이 파악한 인도 내 교민 확진자는 최소 114명. 이 가운데 30명 이상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산소 발생기 등 의료 장비를 교민 사회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도 정부에도 진단키트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현물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인도의 방역 당국이 코로나 대유행은 끝났다고 선언했던 때가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가져온 확산 사태의 가장 큰 원인, 바로 방역 규제를 성급하게 해제한 탓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वेंटिलेटर यहाँ पे लगा दिए जाएंगे उसके बाद में सर जो पेशेंट नॉर्मल है 최근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는 지난해 9월 1차 대유행 때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인도 방역 당국은 코로나 대유행은 끝났다며 이른바 탈마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초 국민 20%가 항체를 보유했고 45세 이상 인구 중에선 30%나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인도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차 대유행이 이중 변이로 불리는 인도 변이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현실을 잘못 분석해 너무 일찍 완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네이처 저널 조사 결과 인도 일부 도시의 높은 항체 보유율이 마치 전국 상황인 것처럼 알려지며 젊은이들을 방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싯 저널은 2차 대유행 확진자는 1차보다 3배 많지만 집중 발생 지역은 1차 때보다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방역 실패가 2차 대유행을 주도하며 특정 지역의 환자가 쏠려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Situation in India is beyond heartbreaking. WHO is doing everything we can. 백신을 맞고 환자 수가 줄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교훈도 인도 사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1시쯤 발부됐습니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 등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법정의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횡령과 배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입니다. 이 의원 딸의 고급 외제차 운영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라는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시작되려면 약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오면서 천주교 교인들과 성당 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 표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2월 노안으로 건강이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선종한 뒤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안구적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시신은 이곳 대성전 제대 앞에 마련된 투명 유리관 안에 안치됐습니다. 추기경을 안치하는 천주교 의례에 따른 겁니다. 정 추기경은 임종 직전 찾아온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장례는 오늘 새벽 0시쯤 치러진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5일장으로 거행됩니다.
신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조문이 가능한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성당 안에서 거리를 둔 채 진행이 됩니다. 정추기경의 시신이 모레 정식관으로 옮겨지기 전까진 유리관에 안치된 시신의 마지막 인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장례 기간 동안 명동 성당에서는 고인을 위한 연도와 미사가 매일 진행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5월 1일 오전엔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장례 미사가 거행되고 미사가 끝나면 고인의 시신은 김수환 추기경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용인의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 앞에서 SBS 서동균입니다. 네, 한인들의 골프 사랑 독특하고 또 열렬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한인 브로커들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미리 대량의 골프 티타임을 불법으로 독점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나의 티타임만 잡을 수가 있지만 이들은 불법 소프트웨어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원 관리국 측은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조례를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금살까지 나선 모양입니다. 한인 불법 브로커 여러분들, 제발 낭패 보기 전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법이지만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